항일 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보죠. 항일 의병사인데요. 의병사는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 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한번 보죠. 대략적으로 정리 좀 하고 들어갑시다. 항일 의병사. 자, 일단 우리 구한말 항일 의병사는 을미 의병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을미 의병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 원인이 일단 뭐냐?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그 다음에 그 을미개혁 당시에 단발령 선포,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죠. 단발령 선포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을미 의병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일으키는 분들을 보면 이제 유생들이 주축이 되죠. 의병장이에요. 물론 이제 의병장은 유생이고 대부분 의병이 되는 건 농민들인데, 이제 유생 의병장들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농민들도 참여를 해요. 농민은 의병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농민들 중에 이제 참여한 세력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이제 동학의 잔당들이에요. 동학농민운동 이제 해산 이게 1년 전이잖아요. 동학 1년도 아니야 사실은 한 몇 개월 전이죠. 1894년 11월에 우금치 전투가 일어나니까 이게 동학의 잔당들이 여기에 주로 참여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을미의병 당시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을미의병 당시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뭘 주로 했느냐? 이 첫 번째 을미의병 세력들이 한 일이 뭐냐면 단발령을 선포했던 그 내각, 그 김홍집 4차 김홍집 내각인데 4차 김홍집 내각 인사들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친일 내각을 처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차 김홍집 내각이죠. 친일 내각을 단발령을 선포했던 처단했다. 실제 이때 김홍집이가 죽어요. 을미의병에 의해서 김홍집이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좀 보면 고종이 아주 굉장히 깜짝 놀라죠. 이 의병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고종이 굉장히 깜짝 놀라는데, 그래서 고종이 단발령 철회 조치를 내려요. 고종이 단발령 철회 조치가 내려지고, 그리고 이제 의병 해산 권고 조칙이 내려지죠. 우리가 효유 조칙 뭐 이렇게도 하는데 의병 해산 권고 조칙이 내려집니다. 실제로 이 의병들의 해산 권고 조칙이 내려지자 유생 의병장들은 해산을 해요. 그러니까 자진 해산하죠. 이 자진 해산하는 것도 되게 웃기죠. 그렇죠? 이 유생들이라서 임금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농민들은 말을 잘 안 들죠. 그래서 농민들은 이후 활빈당을 조직해요. 활빈당을 조직한다. 이 활빈당이 아주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이 활빈당 강령이 있어요. 이걸 제가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에. 대한 3인 논설 1900년에 발표된 건데 대한 3인 논설이라는 이 활빈당 강령이 사료에 나오면 수험생들을 매우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을미의병을 좀 묶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의병 보면 이게 이제 을사의병이에요. 을사의병. 을사의병이 체결된 이유는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에 의해서 의병이 이제 일어나죠. 이때는 이제 유생들이 역시 주축이 되고요. 제가 얘기했죠. 의병은 다 유생이야. 의병은 다 끝까지 유생이 주축이 되는 거예요. 유생들이 이제 주축이 되는데 여기 이름 좀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이 유생들이 유인석, 제천에서 일어났는데 유인석, 이송 이런 사람들. 특히 이 여기가 충북 제천이고 여기가 이제 강원도 춘천인데
이 춘천이라는 지명 잘 봐놓으시라고 그랬지. 이 제천의병이 나중에 춘천의병으로 대부분 합류하기 때문에 사료에서 춘천이 나오면 을미의병일 가능성이 99.9%야. 춘천의병이 나오면. 그래서 요 춘천 지명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생 한번 보죠. 자, 유생은 이때 유생은 이제 최익현, 민종식 이런 분들이 이제 주축이 됐었는데, 이 최익현 선생은 이때 안타깝게도 이제 대마도에서 순국을 하시죠. 아사를 한다고 그랬죠. 대마도에서 이제 순국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민종식 이분은 이때 당시에 홍주성을 점령해요. 홍주성. 제가 홍주성 앞에 죽이는 한우집 하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내당 한우라고? 홍주성을 점령했다. 유생들이 이제 주축이 됐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플러스 해야 될 게 처음으로 이제 평민의병장이 등장하는데, 이 평민의병장이 이제 유명한 신돌석이죠. 어떤 분 그 카페에 올라온 걸 보니까 어떤 분이 필기를 신돌로 자기가 했다면서 그걸 자랑을 아니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그대로 듣고 필기한 거죠. 제 농담을. 신돌석입니다. 신돌돌이 아니고, 돌돌은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신돌석 장군이죠. 이 신돌석은 경북 평해, 울진 이런 데서, 저희 동양 분이세요.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유격투쟁을 주로 했었죠. 이분이 펼쳤던 게 주로 유격투쟁이었던 것 같아요. 유격투쟁.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태백산 호랑이로 뭐 이름을 떨치기도 하죠. 태백산 호랑이. 제가 이분과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해드렸는데, 그리고 이 을사의병은 뭐 그렇게 유격투쟁 정도만 기억을 하고 실제로 의병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 문제가 을사의병이 나오면 이 최익현 이분이나 그 다음에 신돌석 이 인물에 이렇게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는 의병이에요. 인물에. 그러니까 최익현 선생이나 신돌석 요 인물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것도 잘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미의병이 있죠. 정미의병은 제가 의병사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의병인데, 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해산된 군인이 의병에 가담하면서 의병이 전쟁화된다. 의병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 진공작전이 펼쳐지는데, 이 서울 진공작전은 의병 운동은 아니에요. 이건 의병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의병 전쟁. 그 정미의병은 왜 일어났느냐? 일단 고종의 강제 퇴위죠. 고종의 강제 퇴위. 그 다음에 또 그 한일 신협약, 정미칠조약의 비밀각서, 부수각서에 보면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는 내용이 있어요. 군대 해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한다. 의병에 가담하죠. 이 의병에 가담하면서 의병의 군사력이 많이 증강하죠. 의병의 군사력 증강이 일어난다. 군사력 증강이 일어났다. 주로 이제 참여했던 분들을 좀 보면 유생들은 뭐 계속 있고요. 유생들 대표적인 사람이 그 나중에 13도 창의군 총대장을 했던 이인영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허위 이런 분들 다 유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의병장도 있어요. 신돌석은 계속 활동을 하고요. 이때 새롭게 등장한 평민의병장은 홍범도죠. 홍범도.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연합이 돼요. 해산된 군인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때 그 의병의 직업군이 다양해졌다 이렇게 나오면 정미의병이에요. 그렇죠.
직업 계층이 다양해졌죠. 군인들까지 이렇게 다 포함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정미의병 때 있었던 일 중에서 이제 중요한 일들을 좀 정리해 보면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되죠. 13도 연합부대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13도에서 의병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의군이 결성됐을 때 13도 창의군이 결성될 때 총대장이 이인영이 되고요. 총대장이 이인영. 그 다음에 이제 군사장은 허위. 이렇게 되죠. 그리고 13도 창의군이 결성돼서 더 중요한 거는 서울 진공작전을 1908년 1월에 펼치게 됩니다. 서울 진공작전을 이제 전개하죠. 이게 중요해요. 서울로 밀고 들어갔다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서울 진공작전 바로 전에 총대장 이인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각국 영사관에 이 13도 창의군을 일본군과 싸우는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거든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물론 그 각국 영사관, 다른 나라 영사관에서 13도 창의군을 교전단체로 승인해 주지는 않지만 교전단체 승인을 요청했다는 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 13도 창의군을 대한제국의 정식 군대로 봐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국 영사관에 교전단체 승인을 요청했다. 승인을 요청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양주에서 집결해서 해서 동대문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뭐 일본 군대가 또 강하잖아요. 이때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으니까 결국 실패한다. 동대문까지 들어왔는데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이제 실패 이후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 서울 진공작전이 이제 실패하고 나니까 13도 창의군이 이제 해체됐는데 이게 다른 지역들은 거의 이제 뭐 그렇게 힘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호남 지역에 모여서 의병들이 계속 이제 의병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남 의병화돼요. 호남 의병 운동이 많이 일어나죠. 호남 의병 운동이 많이 전개가 돼요. 그러자 이제 일본이 이 의병들을 이제 없애려고 하죠. 왜냐면 이거 보니까 이 서울 진공작전을 보니까 과거에는 무슨 새총 쏘고 이랬던 애들인데 이게 막 실제로 해산된 군인들이 무기고에서 총을 가지고 가니까 이게 이제는 막 총알이 날라오거든요. 일본군도 피해가 있죠. 교환 비율이 100대 1만 돼도 일본 군대 입장에서는 이게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앞에 남한이 붙었던 거는 대부분 호남 지역에서 의병 운동이 전개돼서 그래요. 남한 대토벌 작전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병들 수는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죽죠. 그리고 이제 이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국내에 있는 이제 의병 운동은 대부분 이제 서북지방, 서북 의병화되고요. 서북지방. 그래서 우리 그 1910년대 일제시대로 가면 1910년대, 19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무장투쟁 세력들은 다 우리나라 서북지방에서 활동했던 의병들이에요. 그러니까 1910년대는 의병이죠. 최응원 이 사람이 마지막 의병이고, 그 다음에 1920년대 초반에 이제 활동했던 뭐 보합단, 구월산대, 천마산대 이런 단체들이 대부분 다 서북지방에서 활동했던 무장투쟁 세력이고, 국외로 넘어가신 분들이 더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독립군이 되는 겁니다. 독립군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이분들이. 여기까지가 정미의병의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의병의 한계, 유생들이 주축이 돼서 뭐 너무 그 성리학적인 어떤 모습이 강해가지고 뭐 신분제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어떤 한계도 있고, 또 뭐 그 13도 창의군 그 할 때, 13도 창의군 할 때 서울 진공작전 펼 때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또 그 서울 진공작전 할 때 평민 의병장들이 참여를 못했던 거. 평민 의병장들이 참여를 못하죠. 13도 창의군들이
그 서울 진공작전 할 때 뭐 이런 것들이 그 의병들이 유생이 주축이 되면서 아직도 성리학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의병 활동이 전개돼서 나타나는 의병의 한계 뭐 이런 것들도 문제에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의병사는 이 세 개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한번 보죠. 항일 의병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그들은 국모 시해와 단발령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을미. 평민 출신 의병장인 신돌석이 항일 의병 활동을 시작했다. 을사. 일본군의 남한대 토벌 작전 이후 많은 의병들이 간도와 연해주 등으로 근거지를 옮겨 일제 항전을 계속했다. 이건 남한대 토벌 작전 이후라는 거죠.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거. 한일 신협약으로 해상된 군인들이 정미 의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순서대로 가면 어떻게 가면 되는 거야? 1, 2, 3, 4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기역, 니은, 리을, 디귿. 우리 뭐 정리했던 거니까 빨리 넘어가면 됩니다. 기역, 니은, 리을. 2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도 문제 풀어보시고 3번 한번 봅시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를 보는 건데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사료 잘 보셔야 돼. 시장에 외국 상인의 출입을 언금할 것, 다른 나라의 철도 부설권을 허용하지 말 것, 시급히 방공령을 실시하고 구민법을 채용할 것, 금강의 채굴을 금지하고 인민의 방책을 꾀할 것. 이거 외워두셔야 된다고. 이게 바로 대한 3인 논설이야. 대한 3인 논설은 어느 단체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활빈당이죠. 활빈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단결을 공고히 함을 강령으로 삼아 투쟁하였다. 이건 아직 안 배우시는 건데 정치 경제적 각성 촉진 단결 이거는 1927년에 결성되는 일제시대 때죠. 좌우 합작단체인 신간의 강령이에요. 신간에 대한 얘기. 이게 답이야. 1900년 전후 충청과 경기 낙동강 동쪽의 경상도 등지에서 활동을 하는 게 활빈당이 맞아요. 활빈당. 대한 3인 논설이 이게 1900년. 가난한 사람을 살려내는 무리 바로 활빈당이죠. 뜻으로 홍길동전에서 이름을 따왔고 을사늑약 이후에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부분 다 의병으로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중간 과도기적인 게 이거죠. 을미의병에서 활빈당으로 갔다가 활빈당 활동을 하다가 을사의병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 사료 잘 봐놓으셔야 돼. 사료. 대한 3인 논설.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고요. 5번 봅시다. 보기에 글이 발표된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전개된 민족운동. 아, 우리나라의 민족의 치욕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생존 경쟁이 심한 이 세상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기를 맹세하는 사람은 살아나갈 수 있으니 이는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렵죠. 이것도 사료를 잘 보셔야 돼. 이게 이제 민영환의 유서예요. 유서. 누구의 유서? 민영환의 유서입니다. 그럼 민영환 유서가 발표된 사건이 뭐예요? 을사늑약이죠. 사료 때문에 이제 문제가 풀기 어려운 거예요. 사료. 원래 민영환 유서는 나 영화는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 그 사료가 아니죠. 가장 가까운 시기 을사늑약과 가장 가까운 시기를 찾는 거예요. 지금의 이게 뭐야? 지금 의의 깃발을 치켜들고 보국 안민을 생사에 맹세함. 이거는 동학이잖아.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된 건데, 그렇죠? 을사늑약은 1905년에 일어난 거예요.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10,000번 죽어도 앞같지 않다. 이건 정미죠.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이건 군인이 해산된 거예요. 해산 군대 해산이죠. 오늘 병사를 일으키려는 것은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다. 을미. 아, 이거 문제 어렵네. 충남 정산에서 전참판 민종식이 우리 의병에서 언제 나왔지? 홍주성 점령. 이게 무슨 의병이지? 을사의병이지. 야, 이거 최익현도 아니고 신돌석도 아니고
민종식을 답으로 줬네. 그치? 4번이 정답. 문제 사료도 어렵고 어렵다고 하면 그렇고 사료도 이거 익숙치 않으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사료도 그렇고 이거 문제가 4번 민종식이 답으로 떴기 때문에 조금 변별력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이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6번도 넘어가고 7번 한번 보죠. 기역 니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판사가 무엇은 힘이 없는 조선이 망하지 않도록 일본이 보호하자는 조약이지 않은가? 그러니 초대 통감을 죽인다고 이것이 폐지되겠는가? 안중근. 이것은 우리 황제를 협박해 강제로 체결된 것이며 그 늑약으로 무엇이 설치된 이후 우리 백성들이 더 많이 학살되었다. 그러면 이게 뭐야? 기역은 힘이 없는 조선이 망하지 않도록 일본이 보호하자는 조약이지 않은가? 이건 을사늑약이네? 그렇죠? 보호조약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이 폐지되겠는가? 통감부죠. 그렇죠? 을사늑약은 우리 황제를 협박해 강제로 체결된 것이며 그 늑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기역에 반발하여 민종식, 최익현, 밑줄 잘 그셔야 돼. 민종식, 최익현 등의 의병을 일으켰다. 오케이. 민종식은 어디 점령? 홍주선 점령, 홍주성. 최익현은 대마도 순국. 이거 을사의병과 연결해서 잘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기역에 대하여 장지연은 논설 시일야 방성대곡으로 비판하였다. 그렇죠. 황성신문에 이날을 목노아 통곡하노라 라고 하는 시일야 방성대곡을 게재하면서 강력히 을사늑약을 비판했었죠. 이러던 장지연은 1930년대로 가면서 목노아 친일을 합니다. 목노아 친일을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니은의 설치는 보안회가 결성되는 계기다. 이게 잘못됐다. 그렇지? 보안회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하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렇지.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하자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하자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연도가 1904년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통감부 설치와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니은을 통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다. 이건 우리 저번에 국권 피탈 과정 하면서 아니야 이거 아직 국권 피탈 과정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죠? 국권 피탈 과정 하면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외교권이 강탈되죠. 을사늑약을 통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네. 8번도 한번 풀어보셔.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자. 다음과 같은 경문이 발표된 당시의 국내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그랬어요. 군대를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부대의 고립을 피하고 일치 단결하는 데 있으니 각도의 의병을 통일하여 둑을 무너뜨리는 형세로 경기로 쳐들어가 서울로 쳐들어가 간다면 온천하에 우리 물건이 안 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서울 진공작전 당시의 이인영의 경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진공작전 하기 전에.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서울 진공작전은 어떤 의병이 전개한 거예요? 정미 의병이 전개한 거죠. 정미 의병은 왜 일어났죠?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 신협약 비밀각서, 부수각서의 군대 해산 이 명령 때문에 발생한 거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실시되었다. 이거는 을미로 합시다. 을미 의병이죠. 일본이 호남 지역의 의병들에 대해 남한대 토벌 작전을 전개했다. 이것도 뭐 이 연장선상으로 보여지니까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발표된 당시니까 경문이 발표된 당시에요. 가장 잘 반영. 그냥 반영한 게 아니야. 가장 잘 반영한 거야. 일본이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고종 황제가 퇴위당하고 이거잖아. 이거가 이걸 만든 거잖아. 이것도 물론 연장선상에 있지. 뭐 호남 의병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토벌하기 위해서 남한대 토벌 작전을 전개하는 것도 당시의 국내 상황을 반영하고는 있는 건데, 이 발표된 당시 이거 지금 서울 진공 작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4번이 정답. 가장이 중요해. 가장 잘 반영돼. 이것도 반영이 됐는데 당시에 국내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발표된 당시는 아니지 사실. 그렇죠? 이거는 이 발표되고 나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10번도 한번 풀어보셔. 10번도 이거 문제 풀다 보면 이게 키워드 잡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 내용 잘 읽어보시고 이걸 잘 보셔야 돼. 이것도 키워드로 물론 작용될 수 있지만 전체 내용이 중요해. 이인영이 의병항쟁에서 등장한 게 언제인지.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의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이거 안 풀기로 했지. 넘어가. 12번. 다음 나와 관련하여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대 참령 박승환이 내가 몇 해 동안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산을 당하고 말았으니 차마 내 병정들을 대할 면목이 없다 라고 말하고 차고 있던 군도를 빼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니 병정들이 분기를 이기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분기탱천한 우리 그 해산된 군인들이 결국 의병에 가담한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용병의 요체는 고립을 피하고 일치단결하는 데 있다. 각도의 군사를 통일하여 둑이 무너질 듯한 근기, 경기 지방으로 밀려 들어가면 온 천하를 우리 보물로 하기는 불가능하더라도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게 될 것이다. 서울 진공작전. 그러니까 이게 그 군대 해산이고요. 이거는 서울 진공작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의병과 연계하여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다. 지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서울 진공작전이 펼쳐지잖아요. 정미의병 때. 정미의병 당시에 서울 진공작전이 전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서울 진공작전 13도 창이 소가 설치되고 이인영을 창의 대장으로 뽑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가나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문제가 나나 이렇게 해야지. 짜증나. 그냥 죄송해요. 그냥 고종이 퇴위하고 정미 조약이 강요되는 계기가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고종이 퇴위된 다음에 정미 조약이 체결되고 정미 조약의 부수각서에 군대 해산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계기가 돼? 그렇잖아. 계기가 됐다는 거는 이 박승환 참령이 죽고 결국 시간상으로 보면 박승환 참령이 죽고 고종이 퇴위하고 정미조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계기라는 말이 뭔지 잘 봐. 인과관계 묻는 거잖아. 순서. 그 다음에 허위가 이끄는 선발 부대는 동대문 인근까지 진출하였다. 그렇죠. 이인영은 부친상을 당해서 서울 진공작전에 직접 참여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허위가 이끄는 선발 부대가 동대문 인근까지 진출하였는데 이제 일본군의 어떤 화력에 밀려서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3번도 한번 풀어보셔. 이거 정미의병서부터 정미의병을 쭉 정리한 것 같아. 그 다음에 14번. 다음 조칙이 발표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짐이 생각건대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여 이용 후생에 응용함이 근무라. 현재 군대는 용병으로서 상하의 일치와 국가 안전을 지키는 방위에 부족한지라 훗날 징병법을 발표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할 때까지 황실 시위에 필요한 자를 빼고 모두 일시 해산한다. 이 군대 해산이네. 그렇죠? 고종이 군대 해산을 명령한 거네. 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군대 없는 나라가 어딨니? 신돌석과 같은 평민의병장이 처음 등장한 건 을사의병이에요. 무슨 의병? 을사의병. 우리는 이 자료와 관련된 걸 찾으면 군대가 해산돼서 정미의병이, 그죠? 일어나죠. 단발령의 실시로 위정적 사상에 바탕을 둔 의병은 단발령? 을미?
연합의병부대인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했고 일본군의 남한 대토발 작전으로 의병부대의 근거지가 초토화. 여기서 근거지가 어디야? 호남이죠. 호남 지역이 초토화되었다. 이게 정미의병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후의 상황이니까. 이후 시간 묻는 거잖아. 시간. 발표된 이후 시간을 잘 보셔야 돼. 정답은 디귿 리을. 기역과 니은은 이 발표 이전이죠. 그 다음에 15번.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무릇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의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 아, 이거 여기 좀 한번 보세요. 그 애국계몽운동인데 우리 항일의병과 애국계몽운동이 사실 이제 일본과 싸우는 어떤 방법이잖아요. 방법적 차이가 있죠. 근데 애국계몽운동입니다. 사실 애국계몽운동은 이때 당시에 운동을 펼쳤던 독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애국계몽운동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자강운동이라고 했어요. 자강. 우리 스스로 강해진다 라고 해서 자기 본인들이 하는 운동을 자강운동이라고 했죠. 제가 수업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하죠. 스스로 강해진다는 게 뭐냐. 강해져야,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강해져야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은 걸 지키고 유지하고 싶은 걸 유지할 수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걸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걸 유지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공부해야 돼요. 공부. 강해지려면, 사람이 강해지려면 공부를 해야 돼. 만약에 내가 공부에 머리가 없다 그러면 열심히 해서 뭘 하면 돼요? 돈을 벌면 돼요. 이게 근대 산업이죠. 이거 두 개가 애국계몽운동의 양대 축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강해지자, 스스로 강해지자. 이거는 어떤 이론에 근거를 둔 것이냐? 제가 얘기했지만 사회 진화론의 근거를 두고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 사상적 근거가 좀 모순이죠. 왜냐하면 사회 진화론이라는 건 제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침탈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론인데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강해지자 이런 거죠. 사회 진화론이라는 걸 근거로 하고 있죠. 이걸 사상적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애국계몽운동 하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체가 있는 거죠. 뭐 보안회라든지, 보안회, 1904년에 보안회라든지,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 이준, 그 다음에 윤효정, 뭐 이런 사람들, 송수만,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원세성 이런 사람들 이름도 잘 기억해야 돼. 헌정연구회, 이게 1905년. 이 헌정연구회가 중요한 거는 이게 일진의 친일행위 반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입헌군주정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려면 사실 정치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강해지죠. 그 다음에 이 헌정연구회를 이제 이어받은 게 바로 대한자강회죠. 대한자강회가 1906년에 결성이 되죠. 윤효정, 뭐 장지연 이런 사람들, 이 대한자강회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월보도 막 간행되고, 월보도 간행되고, 그 다음에 지회도 설립되고,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가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이게 해산이 되죠.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단체죠. 그리고 이제 해산이 되고, 이 대한자강회가 대한협회로 바뀌는데, 대한협회는 나중에 일진회 뭐 이런 친일 단체와 또 연합을 막 모색할 정도로 친일 단체로 변질되기 때문에 이 대한협회를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정리는 했었죠. 대한협회까지 정리는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이제 애국개몽운동 단체는 바로 신민회죠.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져서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인해 와해가 됩니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 105인 사건으로 인해. 필이 하나가 없나? 105인 사건으로 인해 이게 와야 된다. 신민회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쭉 쓰지 않고 일단 말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쓸게요. 자, 첫 번째 비밀결사 단체입니다. 비밀결사죠. 그 다음에 주요 인사들은 우리가 이 사람 이름을 들어봤다 싶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다 신민회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들어봤는데 뭐 선생님 그럼 김구도 신민회입니까? 그럼요. 다 신민회예요. 그냥 신민회. 우리가 신민회 할 때 이 김구를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다 신민회 사람이에요. 독립운동하다가 이름 좀 들어보신 분들은 다 신민회예요. 뭐 윤치호, 안창호 이런 분들, 그죠? 이시영, 그 다음에 이회영, 뭐 이동희, 신채호, 박은식 다 신민회 사람들. 그리고 비밀 결사였고, 두 번째는 이 신민회가 이제 중요한 이유인데요. 잘 들으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가 체제가 민주공화정이죠. 이 민주공화정을 처음 주장한 단체. 민주공화 정체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게 최초죠. 최초. 그러니까 신민회라는 단체가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를 최초로 주장한 단체가 뭐냐. 그게 신민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당시에 애국개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람들과 항일의병운동 세력 간에는 좀 방법적 노선 차이가 있으니까 이 노선 차이라는 건 결국 생각의 차이이고 이게 바라보는 세상의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민회 사람들은, 그러니까 애국개몽운동 사람들은 항일의병운동 세력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은 세계 최강의 군대였거든요. 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맞이해서 의병 정도의 전력으로 맞서 싸워 이 일본을 몰아낸다. 이런 것들이 과연 말이 되느냐. 러시아도 이기고 청나라도 이긴 이 일본 군대를 의병으로 우리가 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애국개몽운동 세력은 이렇게 생각했고, 또 의병 세력들이 봤을 때 애국개몽운동 세력들은 너무 좀 소극적인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항쟁은 되겠지만 뭔가 지금 현재 저항을 하고 뭔가 린치를 가해서 일본을 좀 피곤하게 하고 이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 항일의병운동 세력이 애국개몽운동 세력을 봤을 때는 좀 너무 소극적이고 좀 너무 타협적이죠. 그죠? 지금 현실과 너무 타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애국개몽운동과 항일의병 무장투쟁 세력들 간에는 어떤 그 간극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는 그렇고 이거를 접목시켰던 유일한 단체다. 그래서 신민회는 독립전쟁 준비론이라는 걸 내놓죠. 그러니까 독립을 하려면 전쟁이 필요하다. 애국개몽운동 단체에서 이런 주장은 쉽지 않거든요. 독립을 하려면 전쟁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싸워봤자 깨질 게 뻔하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럼 독립전쟁 준비로는 결국 뭐를 양성하는 거야? 그렇죠. 독립군을 양성하자. 이건 애국개몽운동을 펼쳤던 이 사람들이 쉽사리 할 수 없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신민회가 한 거죠. 그래서 서간도, 삼원보 이런 지역에 뭐 신흥무관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유도, 이 신흥할 때 이 신자가 저 신민회 할 때 새로울 신자죠. 새 신자예요. 신흥무관학. 물론 신흥무관학교는 맨 처음엔 신흥강습소 1911년에는, 그 다음에 1913년에 신흥중학교,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로 바뀌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신흥무관학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역사적 의미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거라고 했잖아. 근대 교육, 근대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아주 제대로 뚫어냈던 단체죠. 대성학교, 평양에. 대성학교. 평양. 안창호 선생님이 대성학교를 건립하죠. 그 다음에 오산학교. 정주에 이승훈 선생님이 건립한 학교입니다. 참 이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한 노력도 하죠. 태극서관이라고 해서 이게 일종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출판하고 판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책도 찍어내고 책 판매도 하고. 그래서 대구에도 있고 평양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평양에도 있고 대구에도 이게 설치해서 했고 태극서관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회사도 있었고 평양에도 있었고 자기 회사가 이제 평양에 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연초회사 이런 것도 만들어요. 뭐 기타 등등 회사들이 여러 개 만들어집니다. 연초회사도 평양에 만들어져요. 평양 말고도 뭐 한두 군데 더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연초회사 등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두 개의 그 어떤 방향을 가장 완벽하게 동시에 뚫어내려고 했던 단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보면 문화사업도 열심히 해요. 이 신민회는. 그러니까 민족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문화사업도 열심히 하는데,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대한매일신보, 이걸 기관지로 만들죠. 원래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만들어진 일간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1907년에 만들어진 신민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이걸 신민회 기관지로 바꾸는 거예요. 대한매일신보. 이게 이제 기관지 역할을 하게 되죠. 양기탁 선생이 여기 있었으니까요. 양기탁 선생은 신민회 간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소년 잡지도 창간하고요. 1908년에 소년 잡지. 이 소년 잡지 창간 후에 실렸던 그 시가 바로 해에게서 소년에게, 우리나라 그 최남선이 쓴 신체시예요. 그 다음에 조선 광문에도 후원하고, 정말 많은 활동을 하죠. 이 조선 광문에는 1910년에 만들어졌는데 민족 고전을 정리 간행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박은식 선생과 최남선이 함께 있었던 단체였죠. 자, 이런 것들이 애국 개몽 운동이에요. 실제로 애국 개몽 운동 문제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단체들 구분해서 찾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몽땅구리 신민회를 많이 물어보죠. 뭐 대부분 다 신민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무릇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의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강의 방도를 강구하려 할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육성시키는 거예요. 무릇 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면 민지가 열리지 않고 산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국부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곧 자강의 방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대한자강의 취지서예요. 선생님, 이 사료를 읽고 대한자강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강이 많이 들어가죠. 그지? 선생님, 그냥 이거 다 자강운동이라며. 이게 사료라고. 대한자강의 취지서, 설립 취지서라고. 사료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대한자강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했던 단체는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틀렸어.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이게 정답이지. 3번 방직 고무 메리아스 공장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나중에 보면 일제시대 때 물산 장려운동 뭐 이런 거와 관련돼 있어. 이왕이면 우리나라가 만든 물건들을 쓰자. 그래서 경제 자립을 이루자.
물산 장려운동. 이게 1920년대 초. 이게 물산 장려운동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 운동을 일으켜 이를 철회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건 보안회예요. 보안회가 성공을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황무지를 개간하겠다고 해서 농광회사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그 다음에 16번 2020년 문제네요. 법원지.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의 목적은 한국의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 국민을 유신, 쇠퇴한 발육과 산업을 개량하여 사업을 유신, 한 국민이 통일 연합화 유신, 한 자유문명국을 성립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그 깊은 뜻은 열국보화의 공화정체 계속 신자가 나오는데 새롭게 가겠다는 거죠. 유신은 독립국으로 함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신민회네요. 옳은 것.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앞장섰다니까. 이게 신민회가 가지고 있는 애국개몽운동 단체이면서 신민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있잖아. 독립 전쟁 준비론. 독립 전쟁 준비론.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딱 써놓으라고? 신흥무관학교. 이제 삼원보죠. 기지로 얘기하면 삼원보 등지에 뭐 경학사, 부민단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배울 거야. 신흥무관학교 이런 거 잘 기억하면 돼. 자, 그다음에 고종이 퇴위당하자 의병투쟁에 앞장. 신민회가 의병투쟁에 앞장서진 않아요. 의병투쟁에 앞장서진 않아요. 내용도 안 맞고. 고종퇴위에 반대했던 건 대한자강이라고 봐야 되니까. 입헌군주제가 아니고 민주공화정을 주장했다니까. 그 다음에 4번 오적암살단을 조직했던 건 나철, 오기호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대종교를 창시하게 되죠. 오적암살단이라고 하는데 나철, 오기호 이런 분들이 만든 거고 1905년에 이거는 신민회니까 시간도 좀 떨어져 있죠. 그렇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메이저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자, 17번 윤치호가 회장이고 안창호가 뭐 부회장이니까 이거 읽어보고 뭐 비밀결사 물어보니까 이거는 뭐 신민회 물어보고 풀어보시 한번. 18번 사료 좀 읽어드리려고.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 고치, 동지를 발견하고 단합하여 국민운동 역량 축적, 상공업기관 건설로 국민의 부력 증진, 교육기관, 자 이게 부력, 교육기관, 청소년 교육진흥, 이게 신민회 강령 같은 거야. 신민회와 관련된 신민회 강령.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평양 근교에 자기 회사를 설립 운영하게 돼. 평양과 대구의 태극서관 설립하여 출판 사업했고, 통감부가 설치된 직후에 정치 집회가 금지되면서 해산. 무슨 소리야? 해산당한 거는 1911년 일제시대야. 이게 원래는 1910년에 일어났던 안명근 데라우치 암살 미사건, 이걸 안학사건이라고 하는데, 안학사건을 일본이 조사하면서 날조해가지고 105인 사건으로 확대를 하지. 그래서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 간부들이 대다수가 체포되면서 신민회가 와해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이거는 신민회인지를 몰라도, 이거 읽고 신민회인지를 몰라도 1, 2, 3번이 다 신민회니까 뭐, 그렇죠?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9번도 뭐 한번 풀어보고 20번도 뭐 풀어보셔. 21번 한번 볼까요?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러일 전쟁이 발발했어 1904년 2월. 고종이 강제 퇴위됐어 1907년. 대동단결, 이 대동단결 선언이 뭐야? 이게 우리 나중에 일제시대 때 배우는 거죠. 그렇죠? 1917년. 나중에 이 선언문 할 때 배울 거예요. 대동단결 선언은. 갑자기 대동단결 선언이 나오니까 좀 그렇네요. 그렇죠? 가. 독립협회가 개최한 관민공동에서 헌의 6조가 결의됐던 건 1898년이에요.
가 독도를 울릉군 관할로 한다는 내용의 대한제국칙령 제41호가 공포된 건 1900년입니다. 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 일제가 105인 사건을 일으켜 윤치호 등을 체포하였다. 이게 맞네. 1911년이니까. 그죠? 신민회가 해산된 거죠. 와해된 겁니다. 나 일본인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하여 화폐정리 사업을 시작했다. 시작한 건 1905년이야. 이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한 건 1차 한일협약에 의해서 부임을 하고 화폐정리 사업을 단행하였다. 시작하였다까지 돼 있으니까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22번. 이거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왜 이거 안 했지? 다음 게 있나? 아, 이게 있구나. 23번 한번 봅시다. 자, 1898년 조직된 찬양회인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거든요. 이 찬양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 자, 이거는 이제 시국이,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좀 찬양회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찬양회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좀 보여줄게요. 자, 시간이 좀 중요한데요. 1898년이 되면 독립협회가 이제 주체가 돼서 만민공동회가 개최가 되죠. 이 만민공동회는 말 그대로 백성들이 그 이제 종로 일대에 나와가지고 민중 토론을 한 거예요. 민중 토론 집회죠. 근데 여러분들 토론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똑똑해지죠. 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남이 토론하는 것만 봐도 똑똑해져요. 우리 100분 토론 이런 거 많이 보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만민공동회에 여성들도 이제 참여를 했던 거예요. 여성들도.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여성들의 의식 향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여성들의 의식 향상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북촌에 사는 부인들이에요. 이 북촌 부인들이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좀 그 양반 관리들의 이제 부인들이에요. 뭐 중인들 부인도 있지만 양반 관리들, 그러니까 좀 사시는 분들. 아무래도 그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지. 아무래도 이때 당시에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딱 의식이 생기고 이러니까 북촌 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인들이 이제 여성 단체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찬양회가 결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1898년에 이 찬양회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 찬양회가 했던 일이 뭐냐면 막 신문에다 여권 통문 이런 것도 실어요. 신문에 여권 통문 이런 걸 발표하죠.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통문으로 돌려서 발표도 하고 여권 신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단체예요. 그리고 1899년에 원래는 이제 그 스크랜튼 부인이라는 분이 그 선교사분이죠. 여성 선교사분이 이화학당을 1886년에 이제 만드세요. 만드는데 이건 이제 외국인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학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최초의 여성 학교는 이 순성여학교예요. 순성여학교. 그러니까 그 이전에 1886년에 다시 한번 얘기해. 1886년 이전에 스크랜튼이라는 부인이 만든 외국인이 만든 여성 학교가 있었어요. 이제 그 학교를 우리가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거고 순성여학교는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최초의 여성학교 이러면 이제 순성여학교가 돼요. 이 순성여학교까지 정리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게 왜 갑자기 애국개몽운동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지 알겠죠? 이게 여성 애국개몽운동 단체예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서울의 북촌에 사는 양반층 부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거고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의 여성의 참정권, 직업권, 교육권을 주장하는 여권 통문을 여성 통문을 발표하게 돼요. 그래요.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나서도 좀 몇 개월 정도 더 발간이 됩니다.
여성 교육을 위해 여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재정 부족으로 실패했다. 이게 잘못된 거네. 순성 여학교가 만들어진다니까. 여성 계몽을 위한 정기적인 연설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 운동을 전개한 여성단체야. 오케이.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도 뭐 어느 애국계 못나지 한번 해보. 이거 신민회겠죠 뭐. 그죠? 한번 해보. 자, 오케이. 신민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뭐라고 쳐야 돼? 이 단체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 이거 뭐 시간 찾는 거니까 뭐. 자, 풀어보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국권 피탈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